네, 안녕하세요. 여린이웃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2챔스 유력한 코인 탑 10입니다. 16강 1차전 결과까지 모두 봤으니 누가 8강에 진출할지, 어떤 선수가 상향을 받을지 대충 파악을 해볼 수 있죠. 이것 또한 예측일 뿐이라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에 반영한 요소들을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오버롤로 출시되었는지를 봤습니다. 오버롤이 너무 높으면 상향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풀라브를 받아도 큰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버롤이 너무 낮으면 상향을 아무리 받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오버롤대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둘째, 최소한의 실사용은 따라줘야 합니다. 1대장까지는 아니어도 이적 시장에서 특정 선수를 사용할 때 22챔 클래스를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납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클래스에 비해 급여가 매력이던지 미패가 매력이던지 성능이 매력이던지 말이죠. 셋째, 저점이어야 합니다. 지금 22챔 클래스 벤제마를 볼게요. 102인데 가격이 심각합니다. 이게 과연 저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기엔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투자하고자 하는 선수가 가능한 선발로 뛸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괜찮은 시간대에 교체로라도 뛰어야 합니다. 일단 경기에 뛰어야 상향을 받든 말든 하겠죠. 다섯째, 경고누적 현황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 안전의 기준은 경고누적 징계까지 2번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경고누적 징계는 다음 경기에 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고누적까지 한 장 남아있는 선수도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 치르게 될 16강 2차전과 8강 1, 2차전 총 3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이라도 받는다면 다음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괜찮은 팀에 소속되어야겠죠. 8강 진출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클럽 브루게와 리버풀, 프랑크푸르트는 제외했습니다. 지금부터 22챔스 코인 탑 10 선수를 예측해보겠습니다. 10등은 나폴리의 라흐마니입니다. 출시 오버롤은 103이며 16강 1차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무실점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메르트 키퍼에게 공이 안 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니 주전 센터백은 확실합니다. 나폴리는 8강 진출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리그 사정도 여유로워서 1군들만 챔스 경기에 쓸 수 있습니다. 8강에서 강팀만 잘 피하면 4강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스코어드 기준 1차전 평점은 7.6이며 앙기사와 로보트카, 크바라첼리아보다 높은 평점입니다. 저는 후스코어드 평점을 그닥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참고용으로는 써먹습니다. 라흐마니의 경고 누적은 한 장입니다.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선발 출전 가능성, 안전한 경고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라흐마니를 22챔스 코인 10등으로 예상했습니다. 9등은 인테르의 오나나입니다.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 무실점에 성공했습니다. 활약상에 비하면 좀 낮은 순위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2차전은 원정을 가야 하며 1점차 리드는 좀 불안하죠. 포르투는 원정 다득점이 없어서 선제골만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게임 성능도 아쉽습니다. 오나나보다 키가 큰 인테르 키퍼가 좀 있거든요. 오나나의 경고 누적은 한 장입니다. 1차전 활약은 엄청났지만 인게임에서 아쉽고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애매한 오나나를 22챔스 코인 9등으로 예상했습니다. 8등은 벤피카의 알렉산더바입니다. 1차전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반대편 풀백 그리말도의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요.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으면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1차전 활약이 엄청나진 않았던 알렉산더바를 왜 8등까지 올렸느냐? 바로 실성능 때문입니다. 준수한 키를 가진 풀터백이죠. 확실한 주전감 선수이며 경고 누적도 한 장으로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엔소처럼 더 큰 구단으로 이적 가서 인게임에서 좋은 팀 컬러를 받을지,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경고 누적 현황, 실성능도 따라준다는 점을 고려해 알렉산더바를 22챔스 코인 8등으로 예상했습니다. 7등은 뮌헨의 코망입니다. 1차전에서 골도 넣고 잘했죠. 아쉽게도 인게임 성능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뮌헨인데 약발 3 윙은 게임에서 거의 안 쓰죠. 하지만 뮌헨은 파리만 꺾는다면 그 다음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만합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들 중 하나죠.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지만 진출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리카의 부상과 파바르의 징계로 인해 2명의 수비를 잃은 뮌헨이 2차전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해집니다. 코망은 경고 누적이 한 장도 없습니다. 1차전에서 득점한 공격수고 경고 누적이 없고 8강만 올라가면 우승 가능성을 볼 팀이지만 게임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코망을 22챔스 코인 7등으로 예상했습니다. 6등은 도르트문트의 코벨입니다. 1차전에서 좋은 활약으로 무실점에 성공했습니다. 인게임 성능은 괜찮습니다. 요즘 도르트문트의 기세가 무섭죠.
리그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한 첼시보단 챔스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8강에서 우승 후보 팀들만 피하면 4강도 충분히 노릴만 합니다. 하지만 2차전이 원정이라는 점에서 또 모르죠. 팀은 아데에미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상대도 티아고 실바의 부상, 마운트의 경고 누적 징계로 2차전에 타격이 있습니다. 코벨은 2차전에서도 활약을 보인다면 플라부인 플러스 5까지도 저격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 단숨에 1카가 104가 되죠. 코벨은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나쁘지 않고 경고 누적이 없고 인게임에서 괜찮고 1차전에서 잘한 코벨을 22챔스 코인 6등으로 예상합니다. 5등은 도르트문트의 브란트입니다. 1차전에서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잘했습니다. 큰 상향을 기대할 만한 역할입니다. 도르트문트의 팀 상황이 첼시에 비해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브란트는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게임에서 더 좋은 돌문 선수는 있지만 현역을 좋아하시거나 미패를 원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만합니다. 상향을 받는다면 더 좋겠죠. 팀 상황이 상대보다 좋다는 점, 경고 누적이 없으며 게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공격수 브란트를 22챔스 코인 5등으로 예상합니다. 4등은 미넨의 추포모팅입니다. 1차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괜찮은 활약이었습니다. 추포모팅을 4등으로 생각한 이유는 미넨의 스트라이커죠. 근데 그에 비해 가격이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점입니다만 탈락한다면 더 내려가긴 합니다. 챔스 코인 특성상 스트라이커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고 누적도 없으니 챔스 여정이 이어진다면 출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실성능은 레반에게 밀리겠지만 현역 좋아하신다면 쓸 수 있습니다. 우승 후보인 미넨의 스트라이커면서 경고 누적도 없고 가격이 괜찮다는 것을 고려해 슈퍼모팅을 22챔스 코인 4등으로 예상합니다. 3등은 나폴리의 로사노입니다. 1차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선발 경쟁자인 폴리타노보다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었습니다. 폴리타노는 경고 누적이 2장이라 투자하기엔 좀 부담되기도 하죠. 로사노는 게임에서 별로입니다. 라부가 쭉쭉 올라가도 쓰긴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지만 로사노는 나폴리의 주전 공격수입니다. 1차전 활약을 보셨다면 이건 코인이 맞습니다. 심지어 경고 누적도 없습니다. 2차전에서도 잘한다면 플라부인 플러스 5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플라부를 받는다면 1카가 순식간에 104가 되고 은카는 110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라부도 남아있죠. 오버롤값 장사를 노린다면 로사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1차전의 활약상 깨끗한 경고 누적 현황,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로사노를 22챔스 코인 3등으로 예상합니다. 2등은 AC밀란의 테오입니다. 1차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전임은 틀림없으며 게임에서도 좋습니다. 상향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데 2차전까지 잘해서 풀라브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하겠죠. 1카가 108이 됩니다. 은카면 114네요. 홈에서 1점차 리드를 가져갔지만 첼시를 잡은 토트넘이 역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테오 코인은 더 떡상하겠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성능이 좋고 상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오는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팀이 다음 토너먼트로만 올라간다면 모든 점이 완벽한 테오를 22챔스 코인 2등으로 예상합니다. 1등은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입니다. 1차전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도 잘해서 당연히 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밀리탕은 경고 누적이 없습니다. 8강에서 다른 우승 후보만 피하면 4강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풀라부인 플러스 5를 받는다면 16강 라부 결과만으로 이미 21챔과 오버롤이 같아집니다. 급여도 1 낮죠. 잘하면 21챔을 단숨에 역전한다는 겁니다. 물론 2차전에서의 활약을 지켜봐야 하죠. 오버롤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만 오버롤이 99로 낮다는 한계가 있어서 벤제마만큼 비싸진 않습니다. 심지어 벤제마는 6강 이상을 만들기가 부담스럽죠. 밀리탕은 그에 비해 고강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6화만 만들었는데 풀라브를 받는다? 그럼 107에서 112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8강, 4강 결승 라부의 기회도 기대할 만한 팀이기에 기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이죠. 1차전 성적이 아주 좋다는 점, 경고 누적이 한 장도 없다는 점, 고강을 만들기가 벤제마보다 쉽다는 점,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게임에서 좋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밀리탕을 22챔스 코인 1등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22챔스 코인 탑10을 예상해봤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많죠.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챔스 코인을 타신다면 맹신까진 곤란하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16강 1차전 종료 이후에 경고 누적 현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린 히읗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